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10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고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사항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이 4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 영향으로 총 2,050만 명이 실업하고 실업률이 14.7%에 달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record 20.5 million American jobs lost in April. Unemployment rate soars to 14.7%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료 후에 회복을 하더라도 V자 또는 U자 회복이 아닌 제곱근 모양의 느린 회복을 예상한다는 마켓워치사의 US economy may be in for a scale-shaped recovery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우라늄 국제 선물 시세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 감소 그리고 꾸준한 핵발전용 수요 호조로 큰 폭 상승하였다는 CME 그룹사의 Uranium is outperforming most commodities입니다. 네, 오늘도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현황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Record 20.5 million American jobs lost in April. Unemployment rate soars to 14.7%. CNN 비즈니스 보도 보시죠. 금요일 발표된 잡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4월 중에 2,050만 명이 실업을 했는데 1939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보고서입니다. 요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경제 봉쇄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3월 중 실업자 87만 명을 더하면 두 달간에 총 2,137만 명이 실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중에 실업자 870만 명의 2.46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경제 회복 기간 중에 총 취업자 2,280만 명의 93.7%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08년 9년 빨간표로 되어 있는 작은 부분이 실업자인데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매달 평균 20만 명 가까이 꾸준히 취업이 증가하여 오다가 올해 3월과 4월 두 달 사이에 그 증가분의 대부분을 잃게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5월 10일 현재 감염자가 124만 6,776명, 사망자는 7만 5,364명에 달하고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차단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쌓아온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4월 중 실업률이 무려 14.7%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1948년 실업 통계 작성 이래 최고입니다. 대공황 절정기인 1933년의 실업률이 이보다 높은 24.9%이지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산업별 실업 동향을 보면은요, 여가 및 접대업, 소위 페이스-투-페이스 산업이죠. 여가 및 접대업에서 770만 명이 실업하였습니다. 병원 등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바이러스 환자는 급증했지만은 내과, 치과 등의 환자 격감으로 120만 명이 실업하였는데 주로 간호사, 간호보조원이 되겠죠. 소매 판매업의 경우 210만 명 실업,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4만 2천 명이 실업했는데요. 의외로 음식점 실업이 적은 것은 음식점이 자영업인 경우가 많고 통계 잡히지 않은 고용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실업 관련 통계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실업 통계는 대부분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독립적 고용계약자의 경우에는 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버나 리프트 등의 운전사의 경우 기그 이코노미 종사자는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다만 이번에 국회 조치로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는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업은 해서도 지난 4주간에 일자리를 찾지 않았으면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 아예 노동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노동활동 인구, 레이버 포스는 16세에서 65세까지 사람 중에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4주간 새 일자리를 찾지 않았으면 일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단 6개월 내에 재고용이 예상되는 일시적 해고자는 실업자에 포함됩니다. 이 일시적 해고자 unemployed on temporary layoff가 1,800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향후의 실업은 바이러스 사태 완화에 따라서 경제 봉쇄 조치가 점차 해제되고 하면은 실업은 줄고 취업은 증가하겠죠. 그러나 원상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산업 분야별로 차등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1930년대 대공황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을 보면요. 지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3조 불의 3조 달러의 재정자금 방출, 그리고 역시 과하다 싶을 정도의 페드의 긴급자금 대출,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당시보다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잘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공황 때는 없었던 실업보험 급여 지급 제도,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사회보장기금 등이 작동하고 있죠. 지난 2일에는 국회가 고용보험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매주 600달러를 석 달간 추가 지급하고요. 그리고 계약 근로자와 자가 근로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인원이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오른쪽 사진은 실업을 하고 실업보험급여를 타기하여 주정부의 노동부서를 찾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업무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 목요일 발표된 실업급여 청구자 수와 관련된 통계를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320만 명입니다. 지난 7주간 총 3,300명이 실업급여 청구를 하였군요. 6주 전에 690만 명 피크에 비해서는 매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00만 명 이상의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실업급여 청구자들 대부분이 다음 달 실업 통계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US economy may be in for scare route safety recovery. 마켓 워치사 보도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 회복이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사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V-shaped, 침체 후의 적각 경기 반동을 말했었죠. 바이러스로 억제되었던 소비와 투자가 그리고 수출이 급반등한다는 거죠. 그리고 U-shaped 경제 회복인데요. 침체 후에 좀씩 기다리다가 그러나 그래도 급반등한다는 거죠. 현재 V자, U자 반등은 조금 기대를 넘어선 거로 보이네요. 세 번째가 W-shape, 소위 더블 딥 리세션에 해당되는 건데요. 적각 경기 반등 후에 재침체했다가 다시 반등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오늘 새로 소개해드리는 스퀘어 루트 쉐이프, 제곱근 모양의 반등입니다. 깊은 침체 후 원상으로의 반등 과정이 매우 길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침체 후 우유증이 너무 커서 반등이 아주 더디다는 거죠.
소비자 등은 뉴노멀에 익숙해져서 경제활동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거죠. 2007년 9년 경기 침체 당시에 조지 소로스가 이를 언급하였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위력에 비추어서 스퀘어 루트 세이프트 리커버리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Uranium is outperforming most commodities. CME 그룹 보도 내용 보시죠. 우라늄 시세가 3월 초에 파운드당 24불에서 4월 말에 파운드당 32불 50전까지 올랐습니다. 35.4%나 올랐죠. 대부분의 국제상품 가격 하락과 대조적이죠. 안전자산인 금이 연초 대비 12% 오르고 작년 동기 대비 29.5% 상승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아웃퍼포밍하는 거죠. 우라늄 가격 급등의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광산이 폐쇄돼서 공급이 감소했다는 점. 둘째는 핵 연료인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라늄 시세는 계속 호조를 띨 것이라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수요 측면에서 전력용 우라늄 수요가 계속 탄탄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점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전 세계에서 55개 기의 원전이 건설 중인데 이 중에 중국이 22% 12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은 신규로 44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하네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각국의 광산이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카나다 광산의 경우 3월 23일부터 무기한 폐쇄되었고요. 세계 최대인 카자흐스탄의 광산도 4월 7일부터 3개월간 광산 폐쇄를 했군요. 여기에다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광산을 폐쇄했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국의 원전 확대 그리고 세계적인 원전 확대에 대한 한국의 원전 축소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요국의 원전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죠. 먼저 중국의 경우 원전 가동 확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현재 건설 중인 전 세계 52기 원전 중에 22%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향후 44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현 총통인 차이 잉원이 2016년 선거 공약으로 2025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 대신에 대규모 해양 풍력 발전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였죠. 당선 후 그 정책을 추진하였고요. 이는 곧 한국 정부의 탈원전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기료가 대폭 인상됐는데요. 가정은 30%, 산업용은 40%가 인상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기 수급의 불안이 아주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2018년 11월에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해양발전 풍력사업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대원전 사고 때문에 이후 원전 54기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추진하였죠. 그러나 이듬해 전기료가 38% 급등하는 등으로 해서 최근에 이를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종주국인 영국도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원전 재추진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12기를 건설한다고 하네요.
독일의 경우 2000년부터 원전 폐쇄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후 전기료가 급등하였습니다. 가정용은 3배, 산업용은 4배나 올랐는데요. 통일 비용 부담과 더불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죠. 전력의 75%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비율을 50%로 감추기로 하였다가,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하여 원전 재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이제 한국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죠. 한국은 문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이전에는 원전 가동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 왔고요. 한국의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국가에 들어가는 데 기여하였죠. 문 대통령 이후 한국은 원전 폐쇄 내지 축소로 급선회 하였는데요. 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원전 폐쇄를 주장하였는데, 대만의 원전 폐쇄 모델, 즉 원전 폐쇄하고 풍력 발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문 대통령 취임 후에 건설 중이던 원전 사업도 폐기를 하였죠. 이러한 원전 폐쇄 축소 정책으로 원전 사고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전 관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전 사업 조기 재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개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첫째, 원자력 산업은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핵심 산업입니다. 둘째, 원전 폐쇄 모델이었던 대만도 이미 국민투표로 원전 폐쇄 정책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저가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넷째, 원전 폐쇄를 했던 많은 외국의 경우 전기료가 급등하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현재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전기료 인상을 보류하고 있다고 봐야죠. 끝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관련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게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국도 대만처럼 원전 폐쇄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하여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표를 살펴보시죠. 오늘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88만 4,434명, 전주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27만 2,859명으로 18.6% 증가하였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늘어서 92,932명이군요. 주간 단위 증가율이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되긴 하였습니다만은 모수가 커졌음에도 여전히 증가율이 높은 편이죠. 국가별로 보면은 1, 2, 2, 3위 미국, 스페인, 이탈리는 여전히 같은 순이고요. 영국이 4위로 올랐었습니다. 영국이 21만 1,368명 감염에 3만 1,241명 사망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5위로 급부상하였는데요. 감염자 수가 19만 8,676명, 사망자 수는 좀 적은 1,827명입니다. 6위가 독일이고요. 7위로 브라질이 급부상하였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요. 브라질의 경우 14만 5,328명 감염에 9,897명 사망입니다.
우리나라도 또 최근 감염자 수가 증가세로 반전되어 걱정이군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시고요.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